미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 찍었습니다. 제가 나름 찍어보려고는 했는데 워낙 커서 찍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샌포드 유니버시티 소개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샌포드 대학교고요. 샌포드 대학교는 최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개인적인 믿음을 실천하는 의무를 가진 미국 내 상위 기독교 대학이다. 1841년에 설립이 되었고 미국 내에서 87번째로 오래된 전통을 가진 학교라고 합니다. 427에이커, 우리나라 평으로 해봤더니 약 30만 2,370평 정도의 규모로 알라바마주 버밍햄 근처 호무드에 위치해 있는데요. 미국 내 44개 주 그리고 30개국의 나라에서 온 5,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라고 하네요. 학생과 교수진의 비율은 13대 1, 그러니까 교수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학생이 13명이라는 뜻이죠. 역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미국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대학 스포츠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샌포드 유니버시티예요. 이제부터 제 구직 과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무엇을 어디에서 하고 싶은지부터 결정하시고 지인들에게 알리시면서 또 그런 관련된 사이트를 계속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하고 싶은지 결정이 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주별, 회사별 이런 차이는 있겠으나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프리스크리닝인데요. 우리나라 1차 서류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3월 12일 날 이 과정을 걸쳤는데요. 이걸 올려놓고 나니까 바로 새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incomplete, 너라고 하는 서류가 미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서류가 다 되면 submit 해서 하면 제출을 받아줍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저는 이때는 이걸 잘 몰랐었는데 withdraw 하면은 서류에서 탈락이 되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서류 심사가 와서 1차에서 넣었던 서류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2차 서류를 등록을 3월 22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미 그 1차 서류 withdraw 그 사람들은 탈락을 한 거고 이제 저는 2차 서류 심사 과정으로 넘어간 거죠. 2차 서류 심사 과정에는 이 기간에 HR, 고용, 그러니까 뭐 총무부 이런 곳에서 인터뷰하도록 연락이 갈 것이다. 이런 문자가 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차는 4월 9일 날 인터뷰를 했고 2차 인터뷰를 4월 15일 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이 거의 제가 고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화 내용이 고용한 사람한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1차 면접이 끝나고 나서 가족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이제 다시 대학에 취업이 됐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인터뷰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취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면접을 4월 15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그 서류를 내는 과정에서 reference라고 해서 추천인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 추천인은 반드시 전 고용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종교적 재단의 대학이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인을 또 소개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이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가족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몰라서 여기에다가 신랑을 넣었었는데 신랑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나 다른 친구들은 제가 부탁하면 되는데 이 전 고용주는 제가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반드시 고용주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 때에는 그 고용주하고 관계도 조금 잘 고려하셔서 퇴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세 분이 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셨다고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잡 오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잡 오퍼 제공이 온 날이 8월 1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4개월 뒤에 연락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 4개월 동안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 2번 정도 공식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냐, 어떤 일이냐, 미비 서류가 있느냐 이런 식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메일에는 또 바로 응답을 해주셔서 그나마 기다렸는데, 두 번째 메일에는 대답이 없으시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안 됐나 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아시는 분들은 7개월 뒤에 연락이 왔다, 어떤 분은 1년 뒤에 연락이 왔다 이러시면서 미국은 기다림에 잘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4개월 뒤에 8월 19일 날 잡 오퍼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때는 잡 오퍼가 서류가 오게 되면 그때 제가 이 잡 오퍼를 받아들인다, yes, 받아들이지 않는다, no라는 이 편지에 이제 그 yes나 no를 선택해서 이거를 되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때 의도한 바가 아닌데 한 이틀 정도 늦게 대답을 했더니 이때는 전세가 역전됐죠. 대학교에서 와서 봤더니 메일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빨리 오퍼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뒤에 이제 오퍼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예스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거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 저 백그라운드 신원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내에서 뭐 범죄 행위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제 석사 학위가, 제가 이제 석사 학위가 2개가 있으니까 그게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왔는데, 또 이때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내가 이런 의뢰를 받았는데 맞냐, 해도 되냐. 그래서 또 경찰서에 맞다라는 또 이메일을 제가 보내줘야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원 조회가 끝나면서 막 콩 볶아 먹듯이 이제 학교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25일 날 그 신원 조사가 끝나면서 이제 지원형 서류 제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 그 이제 월급 통장으로 바로 보내주는 Direct Deposit Information 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정보 폼 따로 냈고, Confidentiality, 비밀 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동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A 폼, Onboarding A4라는 서류, 그 다음에 I9 인데요. 뭐 제가 미국에서 법적으로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제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것들이 이제 I9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준비할 서류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서류에 문제가 생기고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면서 8월 29일 날 OT가 있었고 8월 30일 첫 수업이었는데 서류상의 문제가 있으면서 제가 그 직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8월 30일 첫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날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정말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보람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자세가 너무 진지하고 예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보셨어요? 정말 좌충우도 우왕좌왕 취업기였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취업을 하는 과정이 짧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6년 정도가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상의 문제로 미국으로 이사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러면 도대체 제가 미국에서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때 딱 2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가 뭔지,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였는데,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정말 잘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런 걸 정말 좋아하니까 또 한국에서 대학에서 강의한 그런 경험들이나 경력을 좀 연결시킬 것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대학원에 다시 진학해서 한국어 교육학과를 진학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졸업하니까 자동으로 한국 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죠. 근데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신랑 고향이 알라바마이니까 알라바마 주변의 대학들을 검색을 통해서 한국어 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어디에 있나라고 이제 사전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지원하게 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6년 전에 이미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해서 한국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이제 여기 온 거죠. 또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떤 계열에서 일했으며 어디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누누이 얘기했었죠. 그러니 결국은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잡 오프닝이 나왔다는 것들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있다면 여러 사람한테 소문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사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간 그 강사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막상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보니까 또 그래도 한국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9개월만 고용을 하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3개월은 또 다시 무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식당 아줌마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일을 하든 시간제로 계약을 하는 건 조금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좀 풀타임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역 대학교에서 하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등록하는 과정에 보니까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신청했더니 또 다행히도 그게 됐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강의를 받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그건 또 자격증을 따게 되면 제가 그 과정에서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나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미국에서 취업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have a good day. See you. By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